빅테크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맞았다? 미국이 빅테크 대표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구글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 아시나요?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싶죠? 최근 구글이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약 4년 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기소합니다. 기소 사유는 바로 반독점법 위반. 독점은 혼자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 이익을 독차지하는 건데요. 반독점법은 이런 독점을 금지하는 법으로 구글이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글은 독점 기업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이 애플과 삼성에 돈을 주면서 우리 검색 엔진 좀 기본으로 설정 좀 해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약 35조 원의 돈을 줬다고 해요. 이에 지난 8월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라면서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요. 미 법무부는 이 기세를 몰아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을 걸었어요. 이번엔 광고 시장에 대한 독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구글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사가 강제 분할되는 겁니다. 한편으론 잘못 좀 했기로써니 아무리 그래도 기업이 나라의 얼굴이고 국가대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2000년대 브라질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때는 1953년 브라질의 한 목장주가 도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루 4마리만 도축하던 이 작은 사업은 JBS라는 이름을 달고 브라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죠. 이후 거침없이 전 세계의 육가공 업체들을 인수합니다. 그 수만 40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JB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가공 업체이자 네슬레 다음에 제2의 식품 회사로 등극합니다. 자, 이를 본 브라질 정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덕분에 우리나라 위상 높아진다, 응원한다 라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팍팍 지원해 줍니다. JBS의 성장을 본 다른 경쟁사들도 이에 질세라 기업 인수를 해요. 그렇게 육류 시장은 몇몇 기업들의 독점 무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사육 방법부터 고기 가격까지 모든 걸 정하고요. 심지어는 고기가 상한 것 같다 싶으면 냄새를 없애려고 화학 첨가제를 뿌려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브라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금지해버려요. 브라질의 얼굴이 될 거라 믿었던 기업이 국제적 이미지를 망쳐버린 거죠. 독점으로 홍역을 치른 건 브라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독점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미국도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한 몇 개의 기업들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주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안 해요. 가격은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요. 품질은 뒷전이 됐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1890년 세계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1904년에 미국 석유 판매의 85%를 통제하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독점 기업이 있었어요. 이때가 루즈벨트 대통령 때였는데 얄짤없이 때려버립니다. 5년 동안 소송해서요. 스탠다드 오일을 34개로 쪼개버립니다. 재미있는 게 이때 분리된 기업들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곳이 됐다는 거죠. 그즈음 월가의 황제 JP모건의 철도기업 노던 시큐리티스도 해체시키고 미국 담배 시장을 장악하던 아메리칸 토바코도 16개로 분할시키는 등 경쟁이 느슨해진 산업 전반에 압박을 가해 다양한 기업 성장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반독점법이 때론 혁신의 어머니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IBM 아시죠? IT 컨설팅 업체. 여기가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 제조업체였어요. 여기에 자사 소프트웨어까지 묶어 팔면서 업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 정부가 가만히만 보고 있을 리 없죠. 1969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IBM을 기소합니다. 이 법정 싸움은 13년간 이어지다 소송 취하로 끝나기는 했지만 IBM은 핵심 전략이던 소프트웨어 묶어 팔기를 포기합니다. 이게 IBM 법무팀들이 콕 집어서 변호하기 힘들다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컴퓨터계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IBM이 운영체제를 외주에 맡기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바로 당시 신생기업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이 덕분에 MS의 매출액은 1980년 800만 달러에서 1990년에는 12억 달러로 무려 150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8년 후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말이 실립니다. 매우 비협조적이고 건망증이 심해 보여 판사가 웃었다. 어느 재판장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말만 42번 했다는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반독점법의 수혜를 입은 그가 이번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모습을 보인 건데요. MS는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끼워 넣으면서 다른 웹브라우저 회사들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도 취하로 끝났지만요, MS의 주가는 거의 반 정도로 뚝 떨어지고요, 빌 게이츠는 사업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거기다 윈도우와 연동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일부를 공개하게 되었죠. 이로써 웹 개발 시장의 새로운 붐이입니다. 덕분에 구글은 웹브라우저 크롬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됐고요. 애플은 윈도우용 아이튠즈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아이팟의 판매량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미 검찰은 MS 합의 판결이 없었다면 애플이 이런 성공을 거두고 궁극적으로 아이폰을 출시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독점법 수혜를 입은 그때 그 기업들, 이제는 일명 빅테크 기업이 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파라 불리는 이 4개 기업은요, 각자의 분야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흐름 뭔가 심상치가 않죠? 이를 눈여겨보던 미국 정부 빅테크의 철퇴를 내립니다. 2020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지금 메타라 불리우는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요. 작년엔 아마존, 올해 3월엔 애플에 소송을 걸었어요. 단순히 점유율이 높아서는 아니고요. 메타에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경쟁 회사를 과도하게 인수해 독점을 유지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판매자가 경쟁 사이트에서 더 싸게 물건을 팔면 그 판매자의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잘 안 보이게 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죠. 지난 1일 이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일부 기각되긴 했지만 소송 자체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특히 애플 소송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테크 업계에선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전략을 사업의 주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애플은 iOS라는 자체 운영체제로 애플 기기끼리는 연동이 잘 되게 하고 타사와의 호환은 막아버려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구축했어요. 한번 애플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애플 것을 쓰도록 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끌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법무부가 이 지점을 정조준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성공 요인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라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소송 제기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하루 만에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독점법을 둘러싼 빅테크와 미정부 싸움에서 이번 구글의 패소는 앞으로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독점법에 대해 물론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반독점 규제로 기업이 분할되면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란 거죠. 때문에 점점 강화되는 빅테크 규제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IBM과 MS의 사례처럼 독점 기업의 혼란을 기회 삼아 새롭게 성장할 기업은 어디가 될지, 시장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